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부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라는 과목을 시작해 볼 겁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휨 설계를 먼저 시작을 해 볼 거고요. 이 강의 자체는 여러분이 어떤 철근 콘크리트 전공 서적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따라갈 수 있게 구성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을 딱 피시게 되잖아요. 아마 대부분 책은 휨 설계가 처음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보통 처음에는 철근 콘크리트가 뭔지, 그다음 철근의 응력 변형률, 콘크리트의 응력 변형률, 탄성계수, 이런 재료의 성질, 실험,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게 돼요. 물론 그거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거기에 많이 몰두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처음 본다고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여러분이 전공 서적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보면서 이해를 쌓아가야 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한번 훅 읽고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처음 나오는 내용은 휨 설계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부터 내용을 시작을 할 거고, 그 앞에 있는 재료의 성질 같은 거 있잖아요. 철근과 콘크리트. 그건 제가 틈틈이 강의 중에 설명을 하거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단원을 하나 새로 파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설계의 가장 기본을 할 거예요. 이제 설계는 디자인, 만든다는 뜻입니다. 건물을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다.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항을 설명을 할 건데, 첫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서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한 내용만 잠깐 짚고 이 슬라이드를 좀 진행해 볼게요. 여기에 이제 대략적으로 써 보겠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는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재료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학습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최적합되게 재료가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조합에 해당해요. 그 조합으로 건물을 만들 겁니다. 조금 더 일반적 표현으로 구조물을 만든다라고 해볼게요. 구조물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수직 부재를 일단 쌓고 그 위에 수평 부재를 쌓으면은 얼추 구조물의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지면이 있어요. 땅이죠. 거기에 일단 수직 부재를 세워요. 우리는 보통 이걸 기둥이라고 부르죠. 그 위에다가 수평 부재를 쌓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건물이 일단 1층이 완성이 되네요. 그 다음에 2층 짓고 싶어? 수직 부재, 수평 부재 하면 2층.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리면은 구조물, 건물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배울 구조 설계는 이 수평 부재와 수직 부재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책을 아무리 봐도 수평 부재와 수직 부재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죠. 이게 이제 책에는 어떤 용어로 여러분에게 등장을 하냐면, 수평 부재는 보와 슬라브라는 용어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수직 부재는 이제 기둥 이라는 단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면에다가 기둥 쓰고 보나 슬라브 엎어서 1층, 기둥, 그 다음에 보나 슬라브에서 2층,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까지 들어서 여러분이 철근 콘크리트 목차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앞부분에서는 이제 보와 슬라브 내용을 하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기둥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둥과 관련해서 기초라는 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 지진 어떻게 버틸지, 지진, 내진 설계, 이런 것들이 이제 틈틈이 좀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공 서적 두께가 나오게 돼요. 메인 내용은 보, 슬라브, 기둥이다 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구조물의 수평 부재 중에 보를 먼저 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보가 뭔지 잠깐 좀 설명을 해볼게요. 보라는 거는 이전에 재료학학, 정역학 이런 걸 배우면서 너무 많이 들어봤겠죠? 저는 근데 제가 이제 건축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저는 이 건축공학을 전공하기 전에 보라는 단어를 그냥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이전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영어 표현은 좀 많이 들어봤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이거를 빔이라고 부릅니다. 빔이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레이저 빔 할 때 그 빔이 이 빔입니다. 원래 이 영어 단어 빔은 나무라는 뜻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빔은 그냥 얇고 기다란 거를 보통 빔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레이저 빔도 좀 얇고 기다란 느낌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보도 얇고 기다란 느낌이에요. 이 얇고 기다란 보를 가지고 구조 설계를 할 건데, 얇고 기다란 물체는요 아주 크리티컬한 단점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휨에 매우 약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합니다. 지우개가 있는데 짧은 지우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기다란 잠자리 지우개가 하나 있어요. 얘를 이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휘어봅니다. 휘어봐요. 누가 더 잘 휘나요? 이거 안 휘어봐도 우리의 경험상 얘가 좀 더 잘 휘죠. 이것처럼 기다란 물체는요 굉장히 휨에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휨이 잘 일어나게 돼요. 좀 앞부분에 설명이 길긴 했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우린 지금부터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만들 건데, 구조물 중에서 일단은 수평 부재의 보를 만드는 걸 먼저 배울 거예요. 근데 보
얇고 기다랗다는 뜻을 갖게 되고요. 얇고 기다란 물체는 휨에 매우 취약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가 배워야 될 처음 내용은 당연히 휨 설계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왜 굳이 그 수많은 내용 중에서 우리는 휨 설계를 먼저 배우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차근차근 시작을 할 거고 보부터 할 건데 보는 휨에 제일 취약하니까 휨 설계를 할 거다 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휨 설계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걸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여기 있는 내용은 사실 휨 설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울 전단, 비틀림 이런 설계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할 내용이 안 지켜진다? 그거는 만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지켜지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냐? 그건 바로 설계 강도가 소요 강도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강도라는 거는 단단한 정도라는 얘기죠. 설계라는 건 그냥 디자인, 만든다라는 얘기고, 우리에게 좀 낯선 단어는 이제 소요라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이제 강의를 듣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소요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 쓰는 단어여서 그래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좀 자주 쓰는 단어를 이렇게 하면 되게 직관적으로 잘 납득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낯선 단어를 쓰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낯설더라도 이제 설명은 해야 되겠죠. 소요라는 단어는 한글보다는 이제 영어로 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얘는 영어로 이제 required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설계도 영어 표현을 써줄까요? 얘는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디자인이라고 해요. required가 뭔가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굉장히 좀 쉬운 표현이거든요. require는 요구하다. 그 요구하다랑 같은 단어가 이제 소요하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소요 강도를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require의 요구 그리고 소요보다는 필요로 하다라는 단어가 조금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required strength는 필요로 하는 강도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부터 건물을 튼튼하게 지을 거예요. 튼튼하게 지으려면 일단 처음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을 건물이 얼만큼의 힘을 버텨내야 하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하면은 지진에 대한 것도 예상을 해줘야 되고, 바람의 영향이 크다 하면은 바람에 대한 것도 계산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얘네들 종합해서 이 건물 얼만큼 버텨야 돼? 그게 바로 내가 필요로 하는 강도겠죠. 버텨야 되는 게 30kN이야? 그럼 지금부터 내가 지을 건물은 30kN의 단단함을 필요로 하겠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필요로 하는 강도, 소요 강도를 계산을 해 온 다음에 이 설계 강도라는 건 뭐냐면, 얘는 내가 만든 그 물체가 실제로 버티는 강도입니다. 내가 보를 만들 거야. 보에 이제 직육면체로 보를 만들 건데, 이 보의 치수가 3m, 그 다음 여기는 300mm, 그 다음에 깊이는 600mm 라고 할까요? 이렇게 내가 보를 만들 건데, 이 보가 버티는 강도, 이 보의 능력이죠. 이 물체의 능력, 버티는 강도가 바로 설계 강도입니다. 이 설계 강도가 소요 강도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서 그렇지 사실 너무 상식적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지을 물체가 얼만큼의 단단함을 필요로 하는지 계산해와. 근데 실제로 내가 만든 물체가 그것보다 잘 버티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계 강도가 소요 강도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가장 설계의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구조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역학, 수학, 물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치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체 얼만큼 강도가 필요해? 라고 할 때 얘 좀 많이 필요해. 아니 얘는 조금 필요해.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얼만큼 필요해? 라는 거에 엔지니어라면 대답이 30kN 필요해, 혹은 40kN 필요해, 이렇게 숫자로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숫자로 제시한다는 건 이 필요로 하는 강도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이 공식을 구하는 가장 기본 원리는 그 아래 써놓은 이 영어 문장입니다. 그래서 소요 강도를 구하는 공식에 해당하는 게 이 factored load effect고요. 설계 강도, 버티는 강도를 계산하는 게 여기 써놓은 reduced nominal strength입니다. 일단 영어로 써놨기 때문에 얘는 역으로 한글을 좀 써보면 reduced는 굉장히 쉬운 단어죠. 얘는 이제 감소된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nominal strength는 얘는 약간 좀 어려운 영어 단어인데 공칭 강도라는 얘기예요. 이제 factored는 가중치라는 의미를 갖고요. load effect는 하중 효과지만 여기선 그냥 하중이라고 합시다. 네, 정확히는 예상 하중입니다. 일단 한글로 써도 좀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죠. 특히 공칭, 가중치 이런 게 어려운데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팩터 로드 이펙트부터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필요로 하는 강도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내가 건물을 지금부터 지을 건데 이 건물이 얼만큼의 단단함을 필요로 할까,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얘가 받을 것 같은 하중, 즉 예상되는 하중을 일단 구해요. 뭐 바닥을 설계를 해요. 바닥을 설계를 할 건데 바닥 위에 사람이 몇 명 정도 들어갈 것 같아 라는 사람의 하중을 예상하고, 그 다음에 뭐 기둥이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이 기둥에 대한 하중 예상해주고, 이거를 예상해서 사람, 기둥, 뭐 바람, 지진 이런 걸 다 더하면 그게 바로 건물이 버텨야 하는 강도겠죠.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강도일 겁니다. 내가 자, 여기까지는 좀 납득이 되시죠? 근데 그 앞에 우리는 가중치를 좀 붙여줘야 돼요. 왜 붙여주냐면요, 바닥이 있는데 여기 아까처럼 사람의 무게와 그리고 이제 기둥의 무게를 예상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기둥은 이 건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애예요. 근데 사람은 계속 왔다 갔다를 하는 애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이 둘이 바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하중과 움직이는 애의 하중은 좀 영향이 다를 겁니다. 바람도 영향이 다를 거고 지진도 영향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가중치를 매겨줘야 돼요. 그래서 뭐 사람의 무게가 30kN이었다, 뭐 기둥의 무게가 50kN이었다, 요런 값들에다가 가중치 뭐 1.2, 뭐 1.6 요런 것들을 곱해서 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된 값이 바로 필요로 하는 강도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 건물이 버텨내야 하는 강도가 됩니다. 소요 강도는 그래서 가중치에다가 하중을 곱한 값들을 다 더해주면 되는구나. 이건 이제 좀 뒤에서 계속 설명을 할 거고, 감소된 공칭 강도, 버티는 강도는 왜 이렇게 구하냐? 자, 일단 공칭이란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공칭이라는 거는 이론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론적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재료역학 공식을 사용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냥 뭐 공식을 사용해서 구한 강도인데, 뭐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이런 식 배워봤죠. 시그마는 마이너스 i분의 my. 뭐 굳이 공식 자체가 기억은 안 나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면, 이런 보에 아까처럼 치수가 정해진 거 있죠. 뭐 여기 3m, 뭐 폭 정해지고 높이 이렇게 막 정해지면은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얘가 버티는 강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치수를 이렇게 정하면 얘가 이만큼의 힘을 버티더라라는 거를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된 거거든요. 내가 가중치의 하중을 계산을 해봤더니 뭐 20kN이었어요. 만든 물체 그 치수를 이용해서 재료역학 공식을 사용해 보니까 25kN이었어요. 그러면 얘가 25kN 정도 버티고 가중치 하중이 20kN이었으니까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네 해서 이제 만들면 되긴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되긴 하나 문제가 있어요. 내가 요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통과시킨 다음에 실제로 물체를 만들잖아요. 뭐 볼을 아까 그 3m 뭐 폭 높이 뭐 이런 걸로 제작을 딱 해요. 근데 제작 과정에서 오류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 과정 뭐 이런 데서도 다 오류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오류들이 누적누적 되다 보면은 나는 이 공식을 사용해서 25kN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들어 보니까 15kN만 얘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25kN으로 만들었던 이 부재는 실제로 건설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만족을 안 하게 됩니다. 가중치 하중은 내가 20kN을 예상했는데 실제 만든 건 15kN이면은 그 물체는 부서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칭 강도가 아니라 감소된 공칭 강도를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식을 사용해서 애초에 그냥 50kN짜리를 만들어버려요. 50kN의 강도를 갖게끔 물체를 설계시키고 이거를 감소를 시켜서 30kN 정도가 나오게끔 만들면 가중치 하중을 버틸 것이다. 이러면은 내가 제작 과정의 오류 같은 게 전부 다 고려됐기 때문에 얘는 안전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뭐 25kN에다가 뭐 0.75, 뭐 0.9 이런 것들을 곱해서 구한 감소된 공칭 강도가 버티는 강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버티는 강도는 내가 이론적으로 공칭 강도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어느 정도 감소를 시켜준 그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약을 잠깐 해보면은 결국 설계라는 거는 버티는 강도가 필요로 하는 강도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필요로 하는 강도는 내가 만들 구조물이 받을 것 같은 하중을 예상 후 가중치를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사람들이 경험치로 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 가중치 하중보다 더 많이 버티면 되는데 일단 공식을 사용해서 이론적 강도를 하나 냅니다. 근데 얘가 제작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것보다 작게 버티게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만들면 25kN을 버티겠지만 우린 처음부터 애초에 얘는 15kN만 감소되게 버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15kN조차도 가중치 하중보다 크거나 같으면 걔는 안전하다 라는 판단하에 설계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한 거고 이거는 어떤 설계를 하든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 우린 지금 휨 설계를 하잖아요. 자, 휨 설계에서 하중은 뭐가 되냐? 부품을 만들어내는 힘, 그건 바로 이제 모멘트죠. 그래서 M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이 가중치 하중은 우리가 MU라고 이제 불러줄 겁니다. 뭐 한국말로 이제 굳이 바꿔주면은 개수 휨 하중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상 하중이 휨 하중으로 바뀐 거고요. 가중치가 이제 개수라는 표현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MN 있죠? 얘는 이제 우리가 공칭 휨 강도라고 불러줍니다. 얘도 휨으로 오니까 강도가 휨 강도로 바뀌고 공칭이 그냥 공칭을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얘를 이제 파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강도 감소 계수라고 부릅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요거죠. 어떤 숫자를 곱해줄 건데 이 숫자는요 강도를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설계를 해주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물 중에 수평부재인 보를 배울 건데 보는 휨에 취약하다. 이 휨에 취약한 걸 방지하게끔 건물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은 요거를 만족을 하면 된다라는 내용까지 끌고 온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엔 뭘 해야 되냐? 요 세 개 있죠? 이 세 개를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공칭 휨 강도를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까지 배웠던 재료학, 정력학, 뭐 유체열 이런 것들은 어떤 이제 물리에 조금 더 가까운 내용이에요. 과학을 한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설계를 배운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엔지니어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라는 의미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에서 조금 더 공학을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공학의 첫 시작 강의를 한번 이제 오늘 해본 겁니다. 여기까지 좀 복습을 잘 해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공칭 휨 강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